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도원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온 길미정 선교사라고 합니다. 길미정 선교사가 네, 박수 치셔도 돼요. 저희 지역은 1년 내내 30도가 넘어요. 특히 지금은 아주 더운 시즌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12월달이 베리베리 톳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더운데 지금 여기 오니까 아주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탄자니아에 가면 한 40도 정도 저기 뭐지 그 온도의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이제 시차도 6시간 걸려요. 시차 6시간, 그다음에 온도 달라요. 그래서 좀 버리버리하던 게 조금 돌아왔어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요. 지금 다 나보고 하얗대요. 그러니까 까만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근데 많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으로 만으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와, 26세 파송 받았어요. 제 나이가 가름 되시죠?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선교사 일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했고요. 또 결혼도 함께 했고요. 이 자리에서 결혼했습니다. 예, 기도원이다가 이 자리에서 결혼했습니다. 47에? 와, 박수 쳐야 돼요. 47에 오정현 목사님 주례로 이 자리에서 결혼했습니다. 와, 그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20년 있었고요. 저희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초대 영양사로 갔습니다. 저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제 교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 이유식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막 개발했습니다. 고아원에 한 4,000명쯤 5년 동안 먹였습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1년에 한 1억 원어치 보냈다면 많이 보냈죠? 근데 하여튼 저는 개발만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발했고 제자 훈련도 그냥 여한 없이 했습니다. 제가 여자인데 그 유학생 채플 담당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껏 했습니다. 사역을 소수민족 사역도 하고 지쳤어요. 제가 너무너무 지쳐서 막 다리에 이렇게 막 마비될 정도로 강의도 많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정말 번아웃이 될 정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고 저를 이제 복음의 서진 우리 교회에서 돕는 데 아시죠? 웨일즈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웨일즈에 아카데미 비지터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가서 있었어요. 안식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영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하고 저한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탄자니아를 갔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간 지 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저를 만나면 탄자니아에서는 약간 사역이 봄날이래요. 꽃이 피는 시절? 꽃몽우리가 지금 익으려고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좀 건강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요. 한 70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26살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궁키시지 않았고 한 번도 헐벗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럽죠? 막 중국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다 갔어요. 여행으로 안 갔어요. 근데 다 지금 하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잠깐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인사를 하바리야꼬 합니다. 다 해보실래요? 하바리야꼬? 혹시 그 라이온킹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쿠나 마타티조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노 프로블럼,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바 나오죠. 심바 뭐 하는 거 나오죠. 심바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그 케냐나 탄자니아 배경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직접 사파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막 가면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과 얼룩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저렇게 이제 사슴이 많고 기린이 많고 코끼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파리가 동네에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 막 그 코끼리가 엉금엉금 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다 사자도 봤다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시골 살 때는 집 정원에 막 원숭이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대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 대신 이제 안 좋은 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라리아 4번 걸렸습니다. 부부가 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 힘들면 말라리아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바리야꼬가 이제 인사예요. 근데 이 저기 뭐지 탄자니아에서는 그 스와힐리어로 하바리 이게 헬로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헬로우라 어디 가든지 하바리 하바리 하바리예요. 인사 문화라 길 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면 하바리를 해서 30분을 지내요. 너네 남편은 잘 있냐? 너네 첫째는 잘 있냐? 너네 둘째는 잘 있냐? 너네 셋째는 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네 병아리는 잘 있냐? 너네 개는 잘 있냐? 이게 이제 미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바리야꼬를 하고 하바리를 하고 지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바리로 지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PPT. 네. 우리 같이 아까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은 좀 길었는데 제가 이제 탄자니아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아시다시피 빌립 집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그랬어요. 어느 날. 근데 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래요. 가자지구 알죠? 왜 군인 파견되고 거기 중동이잖아요. 중동. 거기로 가라. 거기는 사막이고 가기 싫은 곳인데 가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순종하고 갔대요.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의 간다라 모든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알려줬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장면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면이라서 그리고 나서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호련히 갔더라 그래요. 모르더라. 그래 빌립은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그랬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참 그 묵상을 하면서 들어온 말씀이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전해진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됐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동아프리카가 복음이 들어갔다. 그게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불러서 가사 지역, 지금의 가자 지역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나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 잘 전달해 줬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그 내용을 알면서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만 탄자니아 가지만 하나님이 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복음으로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을 꿈꾸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남편도 이 말씀으로 똑같이 저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정오기도회 때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했어요. 그 사랑의 교회 정오기도회 때 했는데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디테일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조금 더 저희 부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라고 해도 너는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말라리아 모기가 많고 말라리아가 몇 번 걸리면서도 일단은 가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혹시나 다음 주부터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저는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고 그냥 나 가기 싫어요, 못해요, 입이 둔해요. 그렇지만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하고 입을 벌리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생명축제에 제 동생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와 봤어요. 근데 그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누구에게 이렇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을 이루고 어떻게 될 건 몰라요. 하나님이 해가실 걸 신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뭐게요, 선생님? 멋지죠? 네. 이거는 마사이들 사진입니다. 실제로 탄자니아에 어디만 가면 마사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자니아는 마사이가 수시로 보여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고 실제로 저희 컴파운드에 경비를 보는 사람은 다 마사이예요. 저희 저녁에도 마사이를 볼 수 있고 낮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사이들이 그 지금도 자기네 그 옛날 고유한 것을 그 트래디셔널한 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요. 저 그 무슨 마사이 블랑켓이라고 하는 저것을 다 두르고 이불로도 쓰고 옷으로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용맹한 게 있고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율이 높아요. 마사이한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사이들은 복음률이 높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사이들은 부인이 막 4명 5명 저기 한 8명까지 봤어요. 그 어떤 탄자니아 굉장히 복혼이 뭐죠? 같이 결혼? 복혼. 예, 복혼과 이제 부인을 여럿이 두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와케라는 말이 있는데 스와힐리어로 와케가 뭐예요? 부인이 몇 명들 복수형이에요. 그거는 뭐 부인이 한 명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저 마사이들은 제가 부인이 8명도 봤는데요. 저희를 언어를 가르쳐던 선생님이 마사이였어요. 근데 자기네 아버지가 부인이 8명이래요. 자기는 2명인가 3번째 부인인데 부인의 아들인데 다 이렇게 엄마들은 그 본인이 낳은 자식들과 그룹을 이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산대요. 그리고 제일 막내 8번째 엄마가 제일 젊은데 그 제일 젊은 엄마는 아버지를 보필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0몇 살 먹은 마사이 남자가 20대에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는 실제로 이제 마사이 마을 가서 봤는데 마사이들이 저게 끼따르고 키도 크죠. 이도 화해예요. 이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요.
그 뭐지 유가공 우유,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이 유가공품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냥 우유차를 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키가 커요. 그리고 이빨이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마사이들 건강식품도 어디 제가 저널에 뭐 이렇게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마사이들이 건강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미개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위는 많다 이건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부인이 예를 들어 첫째 부인이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여자들이 다 노동력인 거예요. 뭐 빨래하고 나무하고 그 농사짓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제 일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갖고 더 둘째 셋째 부인 데려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노동력인 거예요. 참 그 이해를 못해요. 부인이 하나냐고 묻고 이래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마사이들은 있고요. 그리고 마사이들 마사이들에 관련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마사이들이 있는 게 탄자니아다. 근데 케냐와 거쳐서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우리 집 경비들도 그 컴파운드 경비들도 다 마사이 20명 있습니다. 밥 주고 예배 드리자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이요. 네, 탄자니아 족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도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졌는데요. 정식 이름은 유나이티드 리퍼블릭 오브 탄자니아입니다. 여기는 그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옆에 이제 케냐가 있고 우간다가 있고 말라위가 있고 잠비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거기 이제 있고 파란 거 탄자니아 이렇게 쓰면 이쪽에 파란 거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의 옆에 바다는 인도양 바다입니다. 저희 집은 10분만 가면 인도양 바닷가에 삽니다. 인도양 비치에 삽니다. 근데 비치는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인도양 물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섬이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탄자니아에서 유명한 섬은 잔지바르 섬이 있습니다. 잔지바르 섬은 제주도와 같은데 아주 멋있는 블루 사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지만 99%가 이슬람입니다. 5만 영이었는데 탄자니아가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합해져서 합중국으로 된 거입니다. 그래서 잔지바르는 초대 1963년에 같이 연합을 해서 한 나라가 된 거지 그 전에는 5만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99%입니다. 거기는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가서 선교사들이 막 선교사라고 못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예, 탄자니아는 인구가 6,700만이에요. 근데 실은 저게 올해 센서스 결과거든요. 2023년. 근데 2020년에는 몇 명이었냐면 5,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느냐면 2020년까지만 해도요. 그 뭐죠? 주민등록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 하는 거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문 찍는 거랑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주민등록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딱지 그 뭐라 딱지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 예, 그거 만드는 거를 해줬어요.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ODA 자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등록 안 했던 사람들 다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한 1,400만이 늘어났어요. 2년 만에. 하여튼 인구는 계속 낳고요. 왜냐하면 애가 부인이 4명, 뭐 8명, 6명이니까 한 집에 애가 12명 보통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너무 넘쳐나요. 한국은 너무 인구 절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막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로고로라는 시골에 살 때 학교 급식을 도와줬는데 처음에 갈 때는 500명이었어요. 근데 3년인가 4년 지나니까 1,500명 됐어요.
그러니까 한 교실이 여기 한 5분 10분의 1만한 교실에 1학년 교실인데 한 200명 들어가요. 그리고 그 취학전 1학년 전에 애들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돌멩이 놓고 그냥 나무 밑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지금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이카나 이런 데서 자연과학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모집해서 지금 보내요. 공립학교에. 그런 코이카로도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면적은 한국의 한 8배, 9배입니다. 인구는 한국보다 조금 많은데 나라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토착교가 30쯤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들 교육받지 않은 이슬람, 교육받지 않은 기독교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왈리어와 영어를 씁니다. 근데 공용어는 이렇게 썼지만 영어는 그 식민지 시대에 여기가 독일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최소한의 리더십만 키웠기 때문에 저희가 가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0%래요.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20%.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고학력으로 가고 있지만 수학여는 모두 다 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한 4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좀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지금 수학여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수교일은 199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사관에서 초대받아서 30주년 기념행사에 갔었습니다.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고요. 그다음에 화폐는 실링기를 씁니다. 실링기라고 해서 한국 돈을 가져가면 실링기로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요. 달러로 바꿨다가 또 실링기로 바꿉니다. 금액은 한국 돈 한 10,000원이면 한 5,000 실링 됩니다. 그러면 50실링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돈 10,000원이면 2만 실링이구나. 한국 돈 10,000실링, 한국 돈 5,000원이 하루 품값 좀 됩니다. 하루 품삯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좀 지난 국민소득은 1,000불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한국이 얼마인지 아시죠? 34,000. 근데 거기는 1,000불 정도. 굉장히 못 산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거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이거는 마사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사하는 장면을 좀 찍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남편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저희 남편은 주로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장로교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제자훈련을 다 해서 이 신학교에 넣어요. 그러면 한 40명, 50명 돼요. 그 신학생들이 2학기에 걸쳐서 기숙사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3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현지인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는 아마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00개 이상 되고 그런 이제 거기서 주로 우리 남편 나경우 선교사는 성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네, 이거는 마사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라색 십자가가 있는 것은 미꾸미 사파리를 가는 그 근처에 마사이 교회가 있습니다. 마사이 교회에서 마사이들이 마사이 말도 하지만 다 수알려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는 그 아까 말한 그 신학교 졸업생이 하는
교회에 가서 초청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끝에 인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가장 이렇게 우세한 교단은 루터란입니다. 루터란. 왜냐하면 독일령이었기 때문에 독일 선교사들이 와서 세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요소 칠력마다 다 있어요. 루터란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란 교단에서 그 펜타코스탈 쪽은 좀 이단으로 취급해서 초대를 안 하는데 장로교라고 보니까 초대를 하셔가지고 루터란 교회 가서 이제 그 세미나리인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재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그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세미나로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전공한 게 이제 신약 기독론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목회자들 불러갖고 세미나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막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저런 저기 현지 옷도 입으시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저 차례입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이제 교양학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양학부에서 잡다한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르살람 대학교 이제 유디즘이라는 약자를 쓰고요. 거기에 KCM이 아니고 KSC인데 코리안 스터디스 센터인데 코리안 스터디스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한국어를 오픈해서 지금 이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은 제가 제 연구실이 있는 그 저기 건물인데 저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좋은 도서관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입니다. 학생은 전부 다 한 2만 명쯤 있고요. 학생은 2만 명쯤 있고 그 뭐지 이 학교가 시작된 건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시작돼서 그 식민지 때 생겼고요.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대학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르살람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탄자니아의 제일 국립대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인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에서 가장 지식층한테 복음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영양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과 조리가 그러니까 쿠킹 클래스도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막 교수들이 참관을 들어왔어요 제 수업에. 그러더만 코이카 소장도 들어온 거예요. 코이카 소장이. 그러더만 코이카 소장님이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같이 하재요. 코이카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코이카가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전체 탄자니아 전체로 해서 본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비빔밥 이제 시연을 좀 보여달라. How to making 비빔밥. 그래가지고 이제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위에는 저희 클래스 이제 아이들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코이카 이제 행사 끝나고 코이카 소장님, 그다음에 뭐 학교 교수님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은 네 그때 참석했던 학생들 같이 찍었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하얗게 나와서 아이들 피부가 다 하얗게 좀 처리가 됐는데 좀 더 검었습니다. 좀 더 검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이거는 실은 코이카랑 그 스피치 컨테스트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또 내가 계획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하라 그래서 큰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류의 맛과 멋 해갖고 탄자니아에 있는 한인 소사이어티 한인회와 민주평통위원분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한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한복 패션쇼와 한국 음식과 그다음에 뭐 사물놀이, 부채춤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와갖고 300명이 넘게 와가지고 막 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포스터고요. 그때 나온. 네. 그다음에 이게 행사 끝나는데 이게 재외동포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했고 저는 저기 뒤에 숨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게 저희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남편이고 저희 남편은 실제로 뭐 직함은 없지만 선교사지만 한글 학교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같이 왔고 저기 파란 옷 세트를 입은 분이 대사님이세요. 탄자니아 대사님. 대사님도 초대돼서 그날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들 뭐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다 같이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올해 6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클래스입니다. 저희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이제 찍었는데 저기 가운데 중국 애가 한 명 있어요. 중국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왔는데 한국어 듣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중국어 하잖아요. 도서관 하면 도서관 하면서 이제 도서관 이제 뭐 중국어 조금 하니까 이제 좀 하고 실은 여기 사실은 없는데 사실은 독일 학생도 만났어요. 독일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맨날 수학여만 배우니까 재미없다고 중국어는 너무 어렵다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파니였는데 이름이 그 저기 뭐지 독일 애가 우리 집에도 오고 또 이제 같이 집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 오히려 저는 중국 학생도 만나고 독일 학생도 만나고 그래서 또 얘기했죠. 나도 저기 유럽에 좀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막 독일 애가 수업을 들을 때 어마어마하게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애가 날카롭게 생겨서 문법이 이해가 안 되면 맨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다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잘 뭐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독일 돌아간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학점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몇 시간 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그 뭐지 왓삽으로 독일 애가 또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학생도 만나고 중국 학생도 만나고 뭐 대부분 탄자니아 학생들이지만 대학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때 이제 행사할 때 제가 좀 음식을 좀 담당해서 매니징을 했는데 그때 뭐 잡채, 뭐 떡볶이, 뭐 또 뭐였지? 불고기, 김치 뭐 이런 걸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였게요? 아프리카잖아요. 좀 매운 걸 좋아해요. 의외로 떡볶이가 인기가 많았어요. 떡볶이가 완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배추김치보다 오이김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식생활 중에서 오이를 생으로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이김치 그다음에 뭐지? 떡볶이 이거를 완전히 얘네가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요. 네, 이거는 저가 이제 대학생들만 안 만나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 저 변두리 시골에서 오라면 가요. 그래 가갖고 복음팔찌 알죠? 복음팔찌. 색깔 나는 복음팔찌를 전하기 전에 이제 학교 전체 초등학교 전체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를 감당했는데 제가 이제 수화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면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식량도 주고 이제 복음도 주고 하는 일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는 기관 방문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문화원 문화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관하고 기관 방문을 계획을 해서 가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님과 면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사님이 좋은 추억을 나눠주시고 특별히 노란 옷을 입은 학생이 한국어로 시를 썼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사님께 선물을 했어요. 제가 다 뿌듯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이건 코레일에 이제 지금 한국 코레일이 철도청이잖아요. 옛날 코레일에서 17분이 탄자니아 가서 KTX
그 기술 전수를 하고 있어요. 그 차관으로. 그래갖고 아까 그 뭐지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르살렘에서 기차를 타면 잠비아까지, 잠비아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2박 3일 걸리는데 그게 이제 쾌속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참관을 가서 한국 코레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한국 코레일에 취직되는 게 최고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 코레일이 지금 철도와 그다음에 빠른 기차 있잖아요. KTX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서 엄청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뭐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막 다리를 하나 놨는데 바다 위로 가는 부산의 광안대교 같은 걸 놓은 거예요. 완전히 거기 랜드마크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저 택시 탈 때마다 여기 한국이 한 거야. 한국이 한 거야. 이거 친아가 중국이 해준 거 아니야. 맨날 얘기해요. 다 중국이 해준 줄 알아가지고. 근데 여하튼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거는 실은 최근 사진입니다. 오기 3일 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남편은 GMS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신 신대원 나온 사람들이 북한 교단 선교회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지부 저한테 이제 특강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겠다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은 한국입니다. 이 옷이잖아요. 제가 3월부터 가르쳤는데 4명이 한국에 유학 갔어요. 9월달에 다 GKS 글로벌 코리안 스칼라십에 다 선발돼서 뭐냐면 석박사 과정에 국비 장학금을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지금 학생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 하냐고 체크를 했더니 인터넷으로 이거 했더니 자기는 펜타코스탈 그 순복음 쪽이라 여의도 순복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영어 예배를 가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고 지금 부산과 또 아산대 거기도 있어서 좀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탄자니아는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저기 왼쪽에 위에는 킬리만자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세렝게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잔지바르 섬이고요. 밑에는 인도양 바다입니다. 이렇게 지하자원과 모든 것들이 풍부해서 오세요. 오시면 저희 집 앞이 인도양 바다니까 와 그리고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린을 좋아하고 얼룩말을 좋아하는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킬리만자로 밑에서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2023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르살람 대학에서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한국에 유학 온 4명이 이제 잘 적응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교와 강의를 위한 우리 남편의 수알리어가 더 능통해서 제자훈련으로 열매 맺길.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는 것은 다르살람 대학 내에 한국 문화관을 하나 오픈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이렇게 좀 디지털로 좀 현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을 하나 주신다고 그래갖고 학교에서 하나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역사, 옷, 주택, 음식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전시하는 그런 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정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늘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